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힘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출에 하방 변동성 키워갔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2%, 코스닥은 무려 4%나 빠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약세 대비해서도 조금 과하다 싶은 낙폭이었죠. 이렇게 힘없는 시장을 보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도 함께 힘이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시그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찾아보시죠. 네, 월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현재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에서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과 함께 비중 적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자 지난주 우리 시장 상당히 힘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간밤에 또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 과연 지난주의 하락을 오늘 좀 회복해낼 수 있을지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에는 뭐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다들 안 좋았어요. 특히나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수급적인 요인이 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매수를 해주는 주체가 이렇게 강한 매수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 하락에 대한 매도물이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양봉의 횟수보다는 음봉의 출현 빈도가 더 높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9월 중순 이후로 지금까지 보게 되면 양봉의 캔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양봉의 캔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는 시가를 하회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시가를 지지를 못한다라는 것은 매도세가 좀 강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봉으로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양봉의 캔들의 모습들이 한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거래일 정도만 강한 그런 모습들이었었고 나머지는 다 약한 그런 모습들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하단 자리대는 2,300포인트 정도가 좀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2,39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일단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폭 자체가 조금 40포인트대 밀려 내려올 수 있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한 50p 정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자리대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수급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는 다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순매도예요. 기관 같은 경우는 아주 죽어라 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천억대 계속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1,700억대의 매도가 나왔고요. 그 물량을 여전히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수급 악화가 가장 불안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좀 매수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현선물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 그게 일단 다행인 그런 부분들이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을 좀 보게 되면 지수로 보게 되면 빨간색 선이 지수예요. 빨간색 선이 지수고요. 노란색 선이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이에요. 선물 매수 물량인데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수가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지수도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역에서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다행인 부분들은 이번 분기, 이번물 12월물 기준으로 해서 누적으로는 매수로 좀 전환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약보합 정도? 뭐 약보합에서 강보합 그 사이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전히 시장은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박스 상단이 뭐 2,400대 초중반 정도, 그리고 하단 자리대 같은 경우는 뭐 2,260포인트 언저리대가 하단 자리였었는데요. 이 자리대는 여전히 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일주일 내내 빠졌어요. 9월 중순경 추석을 앞두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2주 정도는 계속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번 주도 추석을 보내고 난 이후엔 계속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좀 충분히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뭐 정고점을 넘어서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 뭐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무리하게 베팅을 하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일단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서 변동성에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이 최근 들어서 주춤한 그런 부분들은 이 미국 쪽의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어쩔 수 없이 뭐 한국도 이 선진 시장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선진 시장이 좀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EPS 등 가치는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선진 시장의 영향이 크다라고 좀 부분들이고요. 추가적인 양적 완화 이 부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좀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조금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다행히 두 자릿수에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계속 이 추이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속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기존에 올해에 주도했었던 종목군들, 뭐 2차전지 쪽이라든가 5G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반등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대충 종목군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이중바닥형의 좀 모습을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LNF 같은 경우도 뭐 바닥을 좀 다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자리대를 좀 지지해 주는지, 만약에 이 자리대를 좀 지지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아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5G 쪽도 마찬가지예요. 5G 쪽 같은 경우도 바닥 번역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KMW 같은 경우는 이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강한 지지 라인대가 이 밑에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반등의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주도했던 업종군들이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최근에 강했던 그린리들 관련해서 강했던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기존에 강했었던 정책들 종목군들이 움직이느냐, 그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는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트레이딩이 아니라, 그러면 여전히 봐야 될 부분들은 저 PBR 종목군들, 저 PBR 섹터들을 여전히 좀 관심권역에 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정부 정책에 맞물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속에서 바닥권역, 즉 PBR이 1배 이하권역, 0.5배 이하인 종목군들 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면 오히려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한꺼번에 매수라는 것보다는 분할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즉 변동성을 좀 활용을 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개인 투자는 무조건 한꺼번에 좀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변동성을 해서 분할로 쪼개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신용거래 하지 마시라는 거, 빚내서 주식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슈의 트레이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종 부회장이 네덜란드 다녀오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베트남에 방문을 하죠. 오늘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현재 반응을 보게 되면 베트남 방문의 목적이 2차 전지 쪽과 관련돼 있는 그 2차 전지 쪽과 그 이외에 투자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베트남 쪽에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이 설비 투자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쪽이 되지 않겠느냐 그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아니면 삼성 SDI라든가 피롭틱스, LNF,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삼성 SDI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많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여전히 박스권역이에요.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좀 분할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전기차 쪽에 있어서 화재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 부분들은 이게 2차 전지 쪽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잡음 때문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커진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매수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LG화학 쪽에 좀 배터리 얘기가 좀 나와지고 있는데 거의 반사이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 개선주의를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신재생 쪽이라든가 정부 정책 쪽이라든가 이런 종목분들이 좀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은 다른 쪽이에요. 오늘은 현대건설, 그 다음에 SPG,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쪽을 보더라도 내년도에 이 주택 보급이 좀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SOC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뭐 현대건설 이제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수급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볼 거야.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SPG 같은 경우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거래량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바닥권역에 탈피한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추후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게 되면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우리 시장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19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참 많이 힘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해줬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출에 시장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관이 정말 물량을 많이 내놓으면서 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그 전에 사실 이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 제한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또 빠질 때는 이렇게 과하다 싶게 빠지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개선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우리 시장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시장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지금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자 0.7%가량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베트남 방문 소식 전해주고 있는데 신규 투자에 대한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6만 원 선 바라보면서 시작했고요. SK하이닉스도 0.6%가량 상승으로 85,8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이버는 0.4%의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 0.9%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내년부터 고성장을 전망한다라는 매수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LG화학은 보합권으로 일단 출발을 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보합권이고요. 현대차는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주말 사이에 코나 EV 화재 소식이 잇따라 좀 전해졌었죠. 이와 함께 악재로 작용하면서 17만 원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0.97%, 1% 가까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카카오도 0.7%가량의 상승입니다. 삼성 SDI 0.5%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이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의 합작 법인의 양극재 신공장 착공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일단 빨간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소폭의 상승인데요. 코스피가 0.54% 오르면서 2,354선, 코스닥은 0.4%가량의 상승으로 837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HLB만 0.8%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91,7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9%가량의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1.5%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즌도 지금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계속 호재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0.7%가량 상승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카카오게임즈가 오늘은 다시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하락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은 0.6%가량 상승으로 46,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CJ ENM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3%가량 오늘 3,100원이나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커머스와 콘텐츠 분야 경쟁력에 일단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좀 나왔고 또 네이버와 CJ 동맹에 함께 성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14만 5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우리 양시장이 상승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6%, 코스닥은 0.4%가량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 장 초반에 지금 기관이 거래소 시장에서 조금 사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일단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오늘 개장 상황 그리고 매매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주에서 계속 조금씩 밀리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대형주는 좀 잘 버텼어요. 대형주 잘 버텼는데 이제 코스닥에 있는 일부 종목들, 또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빠진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성엔지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밀렸다라고 하지만 얘는 하나도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2주 내내 보더라도 그냥 그 가격 그대로 지켜주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많이 빠진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들은 코스닥을 얘기하는 거죠. 개별주들은 지난주, 지지난주 한 2주 동안에서 40%에서 50% 빠진 애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차별화 장세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안 빠지는 안 빠져. 오히려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빠진 게 아니고 오히려 수익을 많이 줬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저녁 방송에서 이걸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수소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제 이런 종목은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몇몇 종목들은 40%, 50% 수익을 내고 몇몇 종목들은 40%, 50%가 빠지고 몇몇 종목들은 버티고 이게 이제 차별화장인데요. 그 차별화장의 흐름들이 이제 만약에 그 흐름이 이제 끊어진다, 이제서도 반등을 노린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오늘서부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이제 일수, 그래서 이걸 이제 중심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볼 때에서는 월, 화, 수 타이밍,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바닥 다지는 자리를 좀 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2,400 일단 안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안착하는 부분까지 이거를 맞춘다라 그러면 그건 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상은 일단은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은 이제 좀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미국 선물이 일단은 미국 시장도 크게 빠진 것도 없어요. 미국 시장 빠져봤자 쟤네들이 들어줬다가 밀린 거라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이 신고점에서 그러니까 이 바닥 자리에서 오히려 아직까지 좀 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은 빠졌던 부분을 어느 정도 돌려놨는데 다시 들어 올려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만 열심히 좀 빠졌는데 미국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유럽 시장이 반등이 한다라 그러면 지금 보이고 있는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대형주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섹터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대형주들이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날까지 지난주 일주일 내내 대형주도 빠진 게 없어요. 빠진 것들도 없고 지난주 금요일날 개별주들 고점에서 20% 막 빠질 때 막 빠져도 얘네들은 하나도 안 빠졌어요. 원래 이제 시장이 약하거나 박살이 날 때에서는 증권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금융주들이 박살이 나거나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IT가 박살이 나야 되는데 빠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 압력을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여줬다면 이번 주에서는 대형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많이 빠졌던 개별주들도 이제 반등을 주고 올라가는 분위기로 이번 주 월화수 타이밍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만들어주지 못하고 해외 시장이 빠진다라든지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악재에 빠진다라 그러면 2,300이 이탈이 될 터인데 그때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2,300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근데 저는 2,320도 잘 안 깨는 자리가 나올 거다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지금 얘기는 2,320과 2,300을 지지를 해주면 반등을 주는 부분들 나올 수 있으니까 대형주의 흐름과 함께 한번 편안하게 좀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4가지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자, 오늘 1.5% 정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얘는 많이 떴죠. 많이 떠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뭐가 불리하냐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얘가 다시 올라친다라는 것은 시장이 2,500을 돌파한다라는 확신이 보여준다는 얘기에서, 지금 당장 힘을 내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지수가 2,400 안착을 해야 14만 원이나 15만 원 쪽으로 반등을 줄 것 같고, 지금은 12만 원 정도 내에서 그냥 지지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역할은 폭락이 아니고 그냥 박스권 지지.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를 보면 전기차 양극재에 대한 매출이 일단 호조로 계속 보여줄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올 거다라는 이제 레포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양극활 물질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앞으로 전기차 부분에 대한
실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다시 좋게 얘기가 나와주면 그때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뭐 전기차 관련주 해가지고 다시 움직일 거니까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매수는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전에 이거는 한 3주 전에 빠진 거 말고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애들을 공략을 하세요. 많이 빠진 애들을 공략을 하시고 포스코가 오늘 3%나 움직이네요. 대형주들이 2% 움직이고 시장이 이런 식으로 LG노트 이렇게 4%씩 올라가면은 시장이 빠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을 공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빠진 게 없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뭐 빠져봤자 얼마나 빠졌어요? 빠져봤자 4%밖에 안 빠졌죠. 4% 빠진 거 말고 15%, 20% 빠진 걸 찾아서 걔네들을 매매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일단은 매수는 가능하지만 재미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한솔케미칼 매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솔케미칼, 자, 반도체 소재 성장 지속 속에 3분기 최대 실적 달성 전망이라는 레포트들이 나왔습니다. 자,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서도 일단 메모리 업황이 회복이 될 거에 따른 과산화수소라든지 아니면은 프리커스 매출에 대한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2차 전지용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매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한솔케미칼은 뭐 과산화수소랑 그다음에 라텍스랑 이런 부분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한솔그룹 계열의 정밀 화학업체입니다. 그래서 라텍스 같은 경우는 접착 코팅제로 인쇄용지라든지 산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고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도 뭐 제지라든지 아니면 섬유 포덕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용 등으로 좀 쓰고 있고 그 외에 뭐 고분자 응집제라든지 이제 친환경 폐수 처리 약품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이 다각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화학 제품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내년. 근데 결국 내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트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를 하면서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움직이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재미가 없어요. 매수를 하겠다, 길게 보고 하겠다, 가능하죠.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시고 한 달에서 두 달 동안은 재미없이 그냥 수익 안 내겠다. 그러면 공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지금 공략해가지고 대형주들도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 들어가도 지금 3%씩 수익 나고 있는데 그렇죠?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조정시마다 모아가면서 내년에서 수익 나겠다. 그러면 모아가시면 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 내겠다라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지금 빨리빨리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대형주들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개별주들도 안 움직이겠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대형주의 흐름들이 일단은 더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대형주가 움직이면 개별주도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한솔케미칼 매수는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공략하시는 분들은 내년을 보고 잘 저점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요, GSE라는 종목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도시가스 관련주죠. 서부 경남 지역, 진주, 사천, 함양, 거창, 하동 등에 있는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소 생산 설비 이제 파이프라인을 활용을 해서 수소 생산 설비를 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린 뉴딜에 이제 수혜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이 오게 되니까 계절적으로 겨울 시즌 좀 매출도 많이 발생도 하고 그래서 9월 달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 관련주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인 것도 있고 그린 뉴딜 수혜주라서 움직인 것도 있는데 매매적으로는 공략은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손절 라인은 1,600원 정도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조정시마다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스권으로 보고 2,000원 정도 그렇지?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수가 2,000이 깨지 않는 2,300이 깨지 않는다라 그러면 적당히 조정받으면 매수 공략하셔서 이번 겨울 동안에서 그린 뉴딜 수혜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가운데서 계속 IT 대형주하고 증권주하고 철강주하고 건설주하고 조선주하고 시세가 강하네요. 근데 코스닥은 그닥 좀 차별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대형주만 강하고 코스닥은 그쵸 0.06 느낌 그대로 맞죠? 대형주만 움직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래서 이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반등이 언제 따라 움직일지 대형주만 갈지. 자, SK텔레콤
자, SK텔레콤 매수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SK텔레콤 최근에 이제 10월 초였나요? 7월 한 5, 6, 7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티맵 모빌리티를 연내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제 우버랑 모빌리티 합작사를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처음에서는 그 모빌리티 사업을 분사할 걸로 알려지면서 일단 그게 악재로 나왔어요. 처음에서는. 왜냐면은 있던 사업을 떼어버리니까 지난번에 LG화학처럼 악재로 처음에 부각이 되면서 이제 하락을 했어요. 처음에서는. 근데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 그래서 집중이 됐던 것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그때 쿵 하고 빠졌던 게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10월 14일.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시장이 아니고 다시 종목이 다시 반등 나왔던 이유를 살펴보면, 그때 당시 이제 그 이후에서 나왔던 기사가 그 티맵에 대한 그러니까 요 이제 티맵 모빌리티 이거를 사업을 하게 됐을 때에서, 앞으로 이제 SK텔레콤이 성장을 이끌 5번째 핵심 사업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됐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한 1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으면서 그다음에 2025년에서는 4조 5천억까지 규모를 성장시키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얘기랑 그다음에 티맵에 대한 가치가 크게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업을 분할한 부분들은 처음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였지만 생각보다 티맵의 가치가 크게 반영이 되었고 거기다가 우버라는 기업이 이제 지분 참여를 지분이 희석이 아닌 이제 다시 성장의 기회로 이제 판단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사실 뭐 이거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게 이제 악재냐 호재냐 이제 세력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쓰고 싶은 소설대로 쓰면서 시장은 올라가는 건데 저는 제가 볼 때서는 주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빌리티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게 뭐 빠진다 올라간다 저는 그 모빌리티 물적 분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걸 하든지 말든지 간에 SK텔레콤은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악재보다는 호재에 대한 얘기를 소설을 많이 쓰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공략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SK텔레콤이 원래 무거운 종목이고 시가총액 19조짜리 종목이고요. 원래 무거운 종목이고 짧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라 그러면 오히려 그런 이슈에 이제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25만 원, 뭐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28만 원 이쪽으로 보시면서 손절 라인 한 22만 원 정도로 잡고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흔들리면 저점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수익률에 도전한 날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상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근데 이제 상보보다는 대형주의 흐름들이 워낙 좋네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이제 종목 중에 이제 상보가 있는데 완전 바닥은 아니에요. 완전 바닥은 아닌데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제 바닥 권역에 있죠. 그래서 바닥 권역에 있는 그래핀 관련주이면서 폴더블폰 관련주이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섹터에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시장이 이런 식으로 잘 빠지지 않고 다시 들어주게 되면 우상향으로 있던 종목들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이 박스권 고점으로 이제 다시 붙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보라는 종목을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매수 가격은 1,470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공략을 하시고 저점에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전저점 자리인 1,200원까지 해서 요 폭 내에서만 잘 주워 담으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깊게 1,10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게 완전 바닥주라서 아마 올해 내에서는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가게 되면 IT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좋게 얘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한번 보세요. 내년 되면은 우리가 다 원시인으로 살아가지고 다 동굴에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 되면은 이 ITD라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차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CPU들도 지금 DDR5도 나왔습니다. 지금 점점 가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DDR5가 지금 나온 이후에서 그거를 만든 이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원래 개발은 됐지만 그게 나온 그 코멘트를 보면 자율주행차하고 앞으로의 그 5G 이후에서의 그 초고속 그 속도를 전송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 나온 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돼요. 많은 포털 사이트에 DDR5 나온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써져 있는데 결국은 자율주행의 그 큰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맞춰지면서 가고 있는 부분들에서 저는 내년에서는 IT 부품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상보는 이제 반도체 섹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폴더블 폰 그리고 그래핀이라는 부분이 지금보다는 내년보다 내후년, 앞으로의 5년, 10년 뒤에서 분명히 이게 크게 각광받을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핀 관련주들 바닥에 있을 때 뭐 지금 자리에서 뭐 나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 매매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끌고 가시는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상보를 말씀을 드리고 목표치는 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상보였습니다. 그래핀 관련주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은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7%가량 상승이고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힘이 조금 딸리는 모습입니다. 상승분 장 초반의 상승분 조금 반납하고 다시금 조금 올려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0.16%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계속 매도로 일관했던 기관이 오늘은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1,100억 원가량 매수, 반대로 개인이 1,100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환율의 흐름도 좋습니다. 6원이 넘게 내리면서 지금 1,14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일단 흐름과 같이 한번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꽤 어려운 흐름이었죠. 원인은 기관 매물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우리는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예정돼 있어요.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있고요. 통상 미국의 이제 대선 이슈는 대선 직전에 좀 올랐다가 대선이 끝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번 주말에 토론회가 있죠. 그 토론을 통해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다면은 대선 불복이라는 또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서 시장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유동성이 좋아서 시장이 좋을 때는 뭐든지 다 좋습니다. 유동성의 힘으로 다 끌고 가는데, 지금은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끌고 가는 단계에서 실적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꿈에 기대었던 성장주들,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5G 이런 섹터는 상반기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에 대한 또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갖고 가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은 이 3, 4분기 실적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단히 잘 나오죠. 이런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빈집을 차지하고 가는 거죠. 현대차가 그 다음에 갖고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그 자리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산업재 쪽이 그 틈을 메꾸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수는 그럼 부러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내년을 대비해서 올라갈 텐데, 지금은 기관에 대한 수급. 오늘은 역시 후장에 기관이 어느 정도 매물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랐다 해서 뭐 따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면서 내가 내년도까지 대비해서 좀 어떤 전략을 갖고 갈까,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장이 좋을 때는 하루하루가 급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유리한 거는 여전히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수소 섹터나 산업재 섹터에서 산업 소재들, 화학이나 철강 섹터,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 쪽, 이런 쪽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역시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마 가장 무난한 흐름을 잡아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축을 잡아줄 거고, 코스닥 쪽으로는 아무래도 개인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과는 좀 변동성이 거래소보다는 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거래소가 유리한 국면이 좀 있는데,
이 국면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일단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런 흐름이 진행될 거로 보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에 결과는 미국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없어지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갑자기 우리 국민청원 열기가 불어서 뭐 해결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대주주 3억 원 요건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지금 대주주 회피 물량에 대한 압박을 시장이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올 때 현금 비중 없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채워놓는 게 아마 전략적으로 좋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0% 주식을 갖고 가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아픔이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공모주의 성격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공모주라는 거는 상장되기 전에 회사가 상장을 위해서 기관 예측 수요로 공모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을 산정을 해서 그 공모가에서 시초가를 결정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공모 가격이라는 게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기관들이 자기들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을 정해서 공모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 공모 가격에서 정해지면 여기에 90에서 200% 범위 내에서 시초가가 결정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간에서는 이 따상이라는데 공모가에서 100% 이렇게 가격 결정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따상 이런 게 유행했던 게 시중에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 있었고 또 공모되는 종목들이 워낙 좋은 기업들이 많았어요. 이름 있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기주가 많다 보니까 돈이 몰렸다는 거죠. 근데 통상 이렇게 공모가라는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시초가를 100%를 주고 거기서 30%를 정한 가격이라는 거는 대단히 오버슈팅된 가격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격에 잡아가지고 수익을 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마 공모 시장이 이제 SK바이오팜부터 시작해갖고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모 따상을 했던 물량이 이제 물리는 경우를 보니까 세 번째 빅히트에서는 이제 급제동이 걸렸어요. 앞으로 21년에도 대어가 많이 나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한 4, 50조 되는데 나올 예정이고 카카오뱅크 40조, 크래프톤 2, 30조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 많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아마 청약받는 건 좋습니다. 이건 공모가에 받기 때문에 청약은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청약이 아니고 공모가에 나온 주식을 따상을 한다. 이건 앞으로도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고 적정 가치를 판단하고 내가 들어갈 가격을 정해야 되는 거지 인기주를 쫓아서 무작정 가격을 높여서 사는 게 결코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 지금 IPO 시장 전망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약간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상승폭 약간 줄여내고 있고요. 0.6%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47%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잠시 좀 매수로 전환이 되는가 싶더니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고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2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기관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지금 1,270억 원가량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양시장의 방향이 갈렸습니다. 코스피도 조금씩 상승분 반납하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지금 미 선물 시장 안 빠집니다. 지금 뭐 다우 0.4, 뭐 S&P 500 0.5, 나스닥 100이 0.7%가량 이제 상승 중에 있는데, 국내 증시 하락을 이유를 들을 수 있는 게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양도세 부분으로밖에 현재 빠지는 이유를 찾기가 참 힘이 드네요. 그 상황이고, 기관들도 오늘 기관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기관들 현재 코스피에서 1,200억가량 순 매수 중이고요. 코스닥에서는 매도 나온 거 22억밖에 안 됩니다. 거의 뭐 개인들 매도가 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세 부분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뭐 22일, 23일 날 국감에서 뭐 얘기가 나온다고는 하긴 하는데, 너무 늦어요. 뭔가 좀 빨리 나와줘야지 이게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상 매도 물량 자체가 40조가 넘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미리미리 좀 팔아야 대응을 하겠죠. 잘못했다가는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심각한 일인데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식하시는 사람 그만큼 늘었습니다. 그래서 표도 갈릴 텐데요. 그래서 좀 정부에서 좀 뭔가 대책을 좀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좀 하루인 것 같아요. 지난주 위에서 참 참담하게 출발을 또 하네요. 자, 우선 보니까 오늘 종목들 보죠. 자, 우리바이오 장 출발이 좋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8월 달에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횡보한 이후에 또 한 차례 좀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은 되는데, 시장 자체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좀 맥을 못 추는 상황이에요. 죄송합니다. 맥을 못 추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한 번 더 움직임 자체를 조금 기대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조금 반등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 우선은 좀 시장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리는 와중에 코스닥이 0.7%까지 빠지는 점 참고하시고요. 천천히 시장을 보자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비롯해서 삼형제, 충분하게 좀 매수 가능 구간으로 좀 판단은 되는데, 최근에 좀 많이 밀렸어요. 이슈는 좋은데, 주가가 크게 좀 강하지 못한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은 좀 확인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쌍바닥 패턴이고, 요 포인트에서 W자 패턴 그리면서 올려친다면, 1차적으로 28만원대 가면서 30만원까지 갈 수도 있는 게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현 구간대에서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치료제 이슈도 다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조금 호응을 못 받고 있어요. 호응을 못 받고 있어서 조금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매출액 때는 원체 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올해 또 실적이 또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거라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삼성물산 11만 8천 원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20%신데 이미 상당히 좀 매수하신 타점이라 표현하죠. 고점 포인트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분명히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경기 회복 시그널은 굉장히 좋아서 매출 확대가 분명히 나오는 건 맞아요. 분명히 나오는데 빠르게 급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좀 시간 여유 두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연말까지 느긋하게 기다려 보신다면은 충분하게 다시 한번 12만 원대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실적 개선세는 12월부터 해서 내년 2분기 이후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내년 4월 같은 경우는 한 13, 14만 원대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자, 일진다이아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좀 힘이 없어요. 그간 원체 좀 많이 가기도 했고 계속적으로 좀 기관들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올려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자리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 5만 원 이탈할 경우에 언제인가요? 9월 25일처럼 이렇게 바닥 확인하고 올려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 텐데요. 오늘 자리와
내일 자리에서의 최소한의 상승 흐름 자체가 좀 나와줘야지 주가가 좀 방향을 잡고 다시 한번 뭐 6만 원을 가든지 아니면 6만 5천 원의 흐름이 나오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진다이아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를 기대하시고 가져가시면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라 저는 홀딩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사실 현재 구간대부터 밀리게 된다면 정말 좋은 자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하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홀딩을 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헬릭 스미스라고 현재 좀 많이 급락 중에 있습니다. 27%가량 좀 급락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나온 이슈가 뭐냐면 안 좋은 소식이 좀 나와 있는데 부실 사모펀드에 좀 투자를 했다 이런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흐름 자체가 안 좋게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유상증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유상증자를 안 할 수도 있다, 청약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자면은 예정 발행가가 38,150원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22,000원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정정공시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장에 있어서 매력도가 너무너무 지금 떨어져 버렸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이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한동안 좀 많이 힘들 수 있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우선은 좀 방법이 없어요. 달리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보실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또 원체 커가지고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홀딩해 보시고 우선 1차적인 반등을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과 계속 함께합니다. 위원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이제 현대제철 말씀드렸고 주가는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수익을 너무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장 안 좋았음에도 좋은 종목 제가 잘 드린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고, 저도 이 정도 표현을 하는 거니까 시장에서 정말 안 좋다는 겁니다. 참 다행스러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수익률을 뭐 2에서 3%, 많으면 5%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그거 항상 기억하시고 대응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호텔신라를 가지고 나왔어요. 호텔신라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유야 뭐, 연말까지 해서 이제 시진핑 방한 소식도 있고, 내년부터 해서는 이제 여행주도 그렇고, 뭐, 화장품주들, 엔터주들 굉장히 잘 갈 거예요. 아마 4분기부터 하면은, 다음 달부터 해서는 좀 움직임이 있긴 할 건데, 저는 연말에는 이 양도세 부분 해결이 안 되면 주가가 쉽게 위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호텔신라를 일단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내년도가 피크일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도 한 2, 3%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 좀 드려봅니다. 매수가는 지금 조금 올라 있는데요. 한 77,000원 아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76,500원 아래 잡아드렸는데 아까 조금 오르기 전이었고요. 한 77,000원 부근이나 아래, 뭐 현재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제가 85,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지만 뭐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8만 원 정도가 좋아요. 나쁘진 않은 가격이라 2, 3%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수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선인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오늘 호텔신라였습니다. 현재 구간 매수 유효하고 또 분할 매수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코스피 시장도 점점 힘이 빠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급하지 않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 행위가 성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유익한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